안녕하세요. 증시 이야기를 즐겁고 알기 쉽게 들려드리는 양파남의 까도 재밌는 증시 이야기 이하민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미국 경제 지표 시리즈로 소비자 심리지수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5번째 시간으로 미국 ISM PMI 지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제 지표가 다소 어렵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최대한 알기 쉽게 풀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합니다. 매니저님 반갑습니다. 왠지 되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 제 기분 탓일까요? 네, 아나운서님 저도 반갑습니다. 그리고 다시 뵙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저는 WM 사업부에서 WM 솔루션 업무를 맡고 있는 조영진 매니저입니다. 오늘은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증시에도 영향을 미치는 경기 지표 ISM PMI를 알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ISM PMI라고 뉴스에서 한 번쯤은 들어보긴 했는데 제가 영어 울렁증이 좀 있어서 영어로 돼 있어서 그런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도대체 이 지표가 뭘 의미하는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오늘 꼼꼼하게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매니저님, 우선 PMI가 Purchasing Managers Index라고 하는데 정확히 어떤 지표인지 알려주시겠어요? PMI는 우리말로 구매 관리자 지수입니다. 미국 공급관리자협회가 매월 산업별로 구매 관리자들에게 설문을 통해 산출하는 경기 판단 지표인 거죠. 여기서 구매 관리자는 공급망의 최전선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품 수요가 늘면 당연히 원자재를 더 주문하고 반대로 수요가 줄면 주문을 줄이게 되죠. 그래서 경기 변화를 가장 먼저 체감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럼 구매 관리자는 회사에서 원자재나 부품을 사오는 일을 담당하시는 분들이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구매 관리자의 판단을 종합한 게 PMI 지표라서 경기의 최전선 지표라고 불리는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요. 그럼 이 지표는 언제, 어디서 발표되는 걸까요? ISM, 즉 미국 공급자 관리협회에서 발표됩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두 가지로 나뉘어서 발표되는데 제조업 PMI는 매월 첫 번째 영업일, 서비스업 PMI는 세 번째 영업일에 발표됩니다. ISM이라는 기관에서 발표하기 때문에 ISM PMI라고 하는군요. 그럼 둘 중에 어떤 지표가 더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하지만 시장에서는 제조업 PMI를 더 주목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제조업이 경기 변동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서비스업이 미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 크더라도 제조업이 경기에 먼저 반응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더 눈여겨본다는 말씀이잖아요. 맞습니다. 실제로 제조업 지수가 경기 사이클을 먼저 반영하는 경우가 많아요. 반면에 서비스업 지수는 그보다 늦게 반영하죠. 그래서 제조업 PMI가 꺾이면 이후 서비스업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주식시장에서는 제조업 PMI를 더 주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투자자들은 월 초에 발표되는 이 지표를 보고 앞으로 경기 방향을 미리 가늠하게 되는 거죠. 그럼 매니저님, PMI 지표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시장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또 달리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PMI는 50을 기준선으로 50 이상이면 경기 확장 국면, 50 이하면 경기 위축 국면을 의미합니다. 제조업 PMI가 떨어지면 미국 제조업 경기가 둔화되고 그럼 고용 감소로 연결될 수 있죠. 이후에는 민간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는 흐름까지 염두에 두고 해석해야 합니다. 네, 매니저님, 그렇다면 PMI 지표가 투자자들한테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저도 투자자라서 굉장히 더 궁금해지는데요. 네, 미국 경제의 가장 큰 특징은 소비 중심이라는 점입니다. 소비가 전체 GDP의 70%를 차지하죠. 그래서 고용과 실업률 관리가 중요한 이유도 사람들이 앞으로도 내가 계속 일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소비를 계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소비만으로 성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소비는 바로 물가 상승과 국가 부채 증가 같은 부작용이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기업 투자 확대를 통해 제조업 부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만으로는 경제를 끌어올리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제조업이라는 또 다른 엔진을 이렇게 돌리려는 거군요. 그리고 제조업은 경기 변동에도 민감하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PMI 지표가 더 중요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최근 미국이 상호관세 협상에서 일본, 유럽, 한국 같은 동맹국들에게까지 미국 땅에 제조 공장을 지으라고 투자 압박을 한 건가요? 맞습니다. 관세를 협상 수단으로 써서 미국 내 제조 공장을 짓게끔 유도하고 있는 거죠. 이번 상호관세 협상에서 EU는 약 830조 원, 일본은 760조 원, 한국은 500조 원 규모의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미국은 이렇게 동맹국들의 투자로 제조업 강대국으로 돌아가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달러 약세를 선호한다고 하죠. 왜냐하면 달러 가치가 낮아져야 미국 제품의 수출 경쟁력이 높아지니까요. 네, 도대체 미국은 왜 이렇게까지 전 세계를 상대로 굉장히 피곤하게 관세 전쟁을 벌이는 걸까요? 네, 좋은 질문이십니다. 그건 미국의 영향력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이죠. 한때 전 세계 GDP의 32%를 차지하던 미국 경제는 이제 23% 수준으로 내려왔고, 반면에 중국은 1%에서 18%를 넘어서며 G2 국가로 성장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미국은 항상 세계 2위 국가를 견제하면서 세계 패권을 유지해 왔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경쟁국이 부상할 때마다 미국이 경제적이나 정치적으로 견제를 꾸준히 해왔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1960년대에는 독일이 자동차와 기계 산업이 발전하면서 세계 2위 국가로 성장했습니다. 미국은 막대한 나토 방위비 분담을 요구하면서 독일을 주저앉혔죠. 또 1980년대에는 일본이 자동차와 전자산업에서 빠르게 성장하면서 세계 2위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죠. 위협을 느낀 미국은 1985년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엔화 강세를 유도했고 일본의 수출 경쟁력을 떨어뜨렸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이라는 장기 침체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매니저님 말씀 들어보니까 미국이 굉장히 세계 일장 같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 결국 지금은 그 대상이 현재 G2 국가 중국으로 바뀐 거네요. 그런데 이번엔 중국뿐만 아니라 동맹국들까지 겨냥하고 있다는 점이 다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2018년에는 중국 제재로만 끝났는데 이제는 한국, 일본, EU 같은 동맹국들까지 관세를 매기면서 각자 도생의 시대가 온 겁니다. 한 교수님은 이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아한 위선의 시대는 가고 정직한 야만의 시대가 왔다. 저는 이 말이 참 와닿더라고요. 저도 이 말을 들으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미국에 의존하지 않도록 국가 경쟁력을 키워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리 각자 도생의 시대라고 하지만 ISM PMI 지표가 한국 증시와는 무관하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한국은 수출 중심 경제입니다. 특히 최근 대미 수출 비중이 높아지고 있죠. 미국 제조업 경기가 활발하면 한국의 반도체와 자동차 같은 주력 산업 수출도 늘어납니다. PMI가 하락하면 반대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제조업 경기가 좋아야 우리나라 수출이 탄력을 받고 그게 코스피에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PMI가 예상보다 높으면 경기 괜찮네 하고 주가가 오르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예상보다 낮으면 주가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들어보니까 PMI 경제지표 하나로도 미국의 경기와 한국 증시를 미리 가늠할 수 있다는 게 참 신기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투자자라면 꼭 챙겨야 하는 지표입니다. 빠르고 민감하고 우리나라 증시와도 연결되니까요. 네, 오늘도 참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경제지표를 굉장히 쉽게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증시 이야기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구호 외치면서 마무리할까요? 양파남의 까독까독 재미있는 증시 증시 이야기.